이번에 가봉에서 청년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가봉은 완전히 불어 지역인데 불어를 구사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가봉의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한국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청년을 훈련시켜서 오히려 가봉으로 다시 역파송하자 하는 의미로 청년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데리고 왔고요. 이 청년이 해외여행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동행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가봉 하면은 아마 한참 어르신들은 가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봉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서해안, 정확히 얘기하면 중서부, 중부 아프리카 그리고 서부 쪽에 위치한 바닷가에 위치한 나라인데 적도가 가봉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봉은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남북한 합치면 22만 헥타 그러는데 가봉은 26만 헥타에 어떻게 보면 좀 넓은 땅이죠. 인구는 200만 밖에 안 됩니다. 대구보다도 적은 인구가 남북한보다 더 큰 그 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가봉은 옛날에 불란서가 다스렸던 구불령 지역이기 때문에 불어가 그 나라의 국어고 모든 가봉 사람들이 불어를 구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한 60%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가톨릭이 대부분 훨씬 더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랑은 굉장히 관계가 좋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나라가 가봉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상주 공관을 설치한 나라가 가봉입니다. 1980년대에 제가 가봉에 갔을 때는 북한 대사관이 있었지만 지금 워낙에 우리 한국하고 사이가 좋다 보니까 아예 북한 대사관이 철수해서 지금 한국 대사관만이 가봉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운명이라고 해야겠죠. 제가 1982년에 그 당시에 제가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정말 200개 되는 그 나라 중에 제가 발령이 난 나라가 가봉이었습니다. 네. 가봉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직원으로 부용사로 제가 발령이 나서 가봉에서 한 5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 후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게 됐고 대구에서 대구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7년 됐나요? 7년 전에 가봉을 한번 방문했더니 선교사가 없어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초청한 김상옥 선교사님이 포항제일교회 또 서울의 명성교회 후원을 받아서 한 15년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 후로는 선교사님들이 가봉에 잘 뿌리를 못 내리고 선교사가 한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가봉을 방문했을 때 그곳 총회장이 제가 젊은 선교사님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손가락질을 딱 이렇게 하면서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오세요. 이게 기도할 때 말이죠. 이 손가락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손가락이. 당신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회를 2년 일찍 사임하고 자석에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이제 가봉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근무했다는 인연으로 혹은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 초에 가봉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은 뭐니 해도 의사소통이죠. 가봉은 영어가 거의 안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100% 불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에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불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건 열대병이죠.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봉은요 굉장히 물가가 비싸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현지인처럼 살면 되지 하는데 현지인들은 첫째 방충망이 없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몇 달 만에 아마 별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은요, 제가 실제로 8개월 동안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월세 100만 원이요. 놀랍죠? 네, 가봉은 그렇게 물가가 비쌉니다. 거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순종하고 나갔어요. 주님이 나가시라는 모양이다. 주님이 어떤 나를 부르시는구나. 막상 나가게 되니까 처음에 생각한 것은 후임자를 위해서 혹은 또 한 두어 가정 더 와서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마침 그 교단에서 땅을 내줬어요. 그 교단은 우리 15년 동안 사역했던 그 김상옥 선교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지금 교단의 총회장이 돼 있고 교단의 지도자가 돼 있습니다. 그 교단 본부 안에 땅을 내줘서 그래서 건축을 뭐 계획도 없다가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이 한 90% 정도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해야 되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정 더 음악 선생님도 한 가정 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팀 사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놀랐어요. 10년 동안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가봉을 잊었나 보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협력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간 거죠. 그래서 제가 김상옥 선교사님 아냐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그분이 우리를 먹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분을 초청한 분이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도와주는지 제 건축하는 동안 월세도 내주고요. 땅도 자기들이 해주고요. 또 자기들의 모임에 늘 초청을 해주고요. 저는 정말 행복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년 동안 그 뿌렸던 우리 김상옥 선교사님의 씨 뿌린 씨, 혹은 또 제가 82년도에 가서 가봉 한인교회를 시작하였던 그런 어떤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이상의 결실을 맺고 이렇게 열매를 제가 따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뭘로 먹고 사냐면요, 선교사들은 기도로 먹고 삽니다. 선교사들은 뒤에서 후원하는, 제가 왜 여러 교회에 협력 선교를 원하냐면 이름 한 줄이라도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위험한 순간들이 많죠. 작년에 가봉에도 쿠데타도 있었고요.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살게 해주는, 선교사들의 보호가 되시는 주님은 그 후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 떼를 보내주는 것처럼 그때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매 순간 선교지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저는 그냥 나갔거든요. 순종하고 나가는데 나가서 1년을 지내면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저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저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퍼주는 일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이 훈련되어서 저들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저들이 헌신하여서 자기들의 우물을 자기들이 파는 그런 현지인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에게 적합한 훈련이 되어서 훈련을 시켜서 또 그런 훈련팀을 가봉에 오시게 해서 그들이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이 되어서 그들이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짓고 그들이 자기들의 우물을 파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봉에서 아프리카 모든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저를 아프리카 가봉으로 보내주신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가봉이 그런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자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가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